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성입니다. 오늘도 갖가지 호재와 악재가 혼재한 시장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이내에 폐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 정부가 화이자사의 백신이 인간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1억 회분에 달하는 백신을 생산하도록 지불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 속에서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2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많은 트레이더들의 전략들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1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씨는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씨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해외 선물의 신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신들 어떤 소식들 전하고 있는지 외신센터 먼저 연결해서 소식 전해 듣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오늘 시장에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의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폐쇄하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총영사관 폐쇄를 통보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원빈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갑자기 휴스턴에 소재해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이는 미국이 일방적인 정치적 도발이자 국제법과 국제관계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왕 대변인은 중국은 이러한 터무니없는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맞대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폐쇄 통보를 한 어제 저녁 8시 25분쯤에 중국의 총영사관 안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폭스 26은 이런 자세한 상황을 보도를 했는데요. 휴스턴 경찰은 영사관의 직원들이 퇴거하기 전에 기밀 문서를 소각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총영사관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질문하는 기자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보라라고 대답하기도 했는데요. 휴스턴 총영사관은 중국이 미국에 개설한 첫 번째 영사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영사관에서 이렇게 화재가 일어난 게 기밀 문서를 소각하다가 화재가 났다. 이런 이슈가 굉장히 외신에서는 심각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거든요. 폐쇄 통보도 모자라서 갑자기 이렇게 화재까지 발생한 거는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앞으로도 조금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전해지는 사항들은 제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시죠.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주장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팬데믹이 아마도 더 나아지기 전에 불행히도 더 악화될 것 같다라면서 이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지금 그런 시기일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정말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죠.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402만 명을 돌파했고요. 사망자는 1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염자의 40%가 증상이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미국 전역에 무증상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스크 착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하는 건 애국이다라고 치켜세우면서 자신이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트위터에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재확산이 빠르게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봉쇄 조치는 없을 것이다라고 시사를 했는데요. 여전히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주의 확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화가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길고 길었던 이 정상회담에서 코로나 회복기금에 협의에 도달을 했죠. 이런 이슈 때문에 유럽 증시도 강세를 보였고요. 유로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달러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 유로화가 0.7% 가까이 오르면서 1.1527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지난 1월 달에 1.1543달러 이후에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유로 가격 살펴보시면요. 네, 오늘도 0.6%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제 1.16선 돌파를 눈앞에 앞두고 있네요. 1.1593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달러화는 어제 0.74% 떨어지면서 95.127선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확산세 문제도 있고 또 유로화가 강세인 것도 있는데 대규모 부양책에 따른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US 달러 인덱스는 0.29% 하락해서 94.8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로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를 넘어설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전문가들은 대답하고 있는데요.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유로화는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20%마저도 간당간당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 유로화에 대한 하락세가 바로 이어질 것이고요. 달러화는 그에 맞게 상승의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고요.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외신 소식 먼저 빠르게 전해 듣고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이런 다양한 소식들 현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14% 하락세입니다. 3,24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0.17% 상승입니다. 1,869.25선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1.19% 하락세입니다. 41.42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3%가량 상승입니다. 1,850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9% 상승입니다. 1.1601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김정철 해설위원 그리고 김나희 멘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인사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해설위원님. 네, 어제 이제 뜬금없이 갑자기 주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얘기하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에 참여했고 현재 그 모 회사인 SK 케미칼을 제가 추천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SK 케미칼이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는데 갑자기 웬 주식 얘기냐. 근데 제 주 전문이 사실은 주식은 또 아니고요. 제 원래 주 전문은 해외 주식이에요. 해외 주식이고 서경을 오래 시청하신 서울TV를 오래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한 3, 4년 전에 한 2년 동안 계속 해외 주식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고르면서 얘기 드리는 건데 뭐 사실 해외 주식도 저는 어떤 스타일로 하냐면 어떤 한 종목에 대한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보진 않고요. 전체적으로 그 스토리를 좀 많이 봐요. 그 회사의 설립부터 현재 지금까지. 예를 들면 뭐 케일링 그룹은 뭐 어떻게 해왔고 탐포드하고 마크 제이콥스는 어떻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 뭐 버지라블러랑 알렉산더 미켈라랑 어떻게 대결하고 있고 뭐 그런 거 보면서 LVMH나 케일링 그룹하고 어떤 주가가 좀 더 어떤 스타일로 가고 있고 뭐 이런 얘기 드리면서 이 해외 주식을 주 전문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서 해외 선물은 기본적으로 전체 시황관을 볼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투자대에 함께 참여하는 이 트레이더분들은 모두 다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시황관과 그런 데이 트레이딩관을 같이 섞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기회다.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반드시 제가 얘기 드린 뭐 시황, 전체적인 시황이나 그다음 트레이더분들의 기술적인 트레이딩 방법들을 노하우를 좀 잘 보고 배우신다면 주식 투자할 때 상당히 잘 접목이 된다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면서 주식하시는 분들 이 프로그램 꼭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김라희 멘티 오랜만에 나와주셨네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멘티 김라희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사고를 쳤어요. 제가 한 달간 이 초보 트레이더 탈출기를 통해서 이렇게 혼자서 이제는 매매를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에 집에서 혼자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요. 약 1,000불 정도 손실을 본 상태로 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멘토님들 전략들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면서 손실 메꿀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라희 멘티가 사고를 쳤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해설위원님이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셨어요. 저는 10,000달러 정도 손실 나고 지금 얘기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1,000달러면 우리 하루에 피주멘티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00달러씩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뭐 아주 뭐 얼마 안 되는 손실이다. 그리고 오늘 메꿀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메꿀 수 있죠. 왜냐하면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지수, 골드 모두 다 매수하라 하면서 지수 매수하다 버텼거든요. 근데 지수에 손실이 많이 났어요. 근데 어제 골드 급등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딱 어제 시청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지수하고 골드하고 같이 결국은 상세하면서 오히려 골드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또 김라희 멘티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냥 현재가로 지수 골드 매수해라라는 얘기를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골드가 지금 좀 밀리고 있는데 지지라인에 왔어요. 방금 찍었네요, 지지라인.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차트 하나도 안 건드리고 이 얘기하면서 골드 매수하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던 찰나였는데 1848에 매수 얘기를 드렸는데 찍고 또 이 자리 찍었네요. 정확하게 저가가 1848.1 체결은 안 됐겠네요. 1448.0이었으니까 한 틱 차이로. 인생은 한 틱 차이입니다. 원래. 한 틱 차인데 지금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안 되죠. 알겠습니다. 지지라인에서 정확히 기다리는 게 기다리면 또 온다 뭐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시향을 약간 길게 보고 하는 얘기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라이멘티 분은 이번에 이제 곧 소개해드릴 트레이더분들, 이번 투자대 해외선물신 투자대에 참여하신 이 트레이더분들의 얘기를 한번 듣고 매매해보는 게 어떤가. 대신 1,000달러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좀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물론 제 돈이 아니라서 자꾸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좀 생각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 저게 무슨 얘기야 하는데 제가 주식 하시는 분들 위해서 골드나 크루드 오일이나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각각 ETF 상품들을 계속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그거는 충분히 국내 주식으로도 트레이딩 하실 수 있고 국내 해외 ETF로도 충분히 트레이딩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과 인사 나눠봤는데요. 오늘 과연 또 어떤 트레이더들 만나볼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저희 퀴즈 먼저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봉양봉 퀴즈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나스닥 5분봉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자, 지금 10분 47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봉이 5분 후에 15분에 이제 완성이 되겠죠. 이때 양봉이 될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양봉 1번 그리고 음봉 예측하시면 2번 음봉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당첨되신 분들은요, 저희가 프로그램 말미에 좀 알려드릴 거고요. 우리 두 분의 예측 먼저 좀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해설위원님은 지금 나스닥 5분봉, 지금은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봉 어떻게 예측하세요? 음봉입니다. 음봉으로. 이유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 맞추는 건 뭐 사실 약간 운적인 면이 좀 많이 좌지우지하는데 제가 뭐 한 번 정도밖에 안 틀린 것 같긴 한데 제가 운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음봉이냐면 자꾸 말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어요, 제가. 보려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1083.25 라인에서 선을 그어놨는데 여기를 완전히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음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라이멘티는 어떻게 예측할까요?
저도 뭔가 음봉일 것 같긴 한데 네. 해설위원님과 반대로 가야 재밌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문자도 다양한 분들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을 테니까 네네. 저는 양봉으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철 해설위원은 음봉 예측하셨고 김나희 멘티는 양봉을 예측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양봉이면 1번 그리고 음봉이면 2번이라고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 정답은 잠시 후에 좀 마감이 되면 발표해 드리도록 하고요. 문자는 14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14분까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투자의 아티스트, 수익 종결자, 차티스트 트레이더입니다. 황금 로봇과 함께 맘껏 수익을 누려라, 박노주 트레이더입니다. 추세 추종 알고리즘 냉철하고 완벽하게 프로핏 트레이더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세 분의 트레이더와 화상과 전화 연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차티스트 트레이더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먼저 지수 선물 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결이 돼 있을까요? 차티스트 트레이더님. 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차티스트 트레이더님. 네, 지금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박노주 트레이더 먼저 한번 만나볼까요? 박노주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만나다가 오늘은 이렇게 또 전화로, 화상으로 연결이 됐는데, 자, 먼저 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노주 대표입니다. 저번 주까지 계속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계신 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저 혼자만 여기 사무실에서 있으니까 조금 기분이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저기 가서 하는 게 사실 저기 스튜디오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이제 편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왜냐면 전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감이 먼 감이 있어서 일단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일단 지금 전야제인데 해외 선물의 신3 전야제인데 일단 제가 이제 이번 대회 이제 3에 또 출전하게 됐는데 사실상 김명철 해설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컴퓨터공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원래는. 예. 그리고 복수 전공에서 부척통상학을 복수 전공한 건데, 사실상 저는, 지금 이번 대회도, 일단은 황금 로봇 시스템으로 자동 매매로 일단은, 출전을 하게 될 거지만, 사실상 애초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금융공학이었고, 쭉 그 길을 계속 걸어왔었어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도 한 20년 정도를 했었었고, 파생하고 시스템 트레이딩을 거의 한 17년, 15년 정도를 계속 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2008년도에 리먼 사태 때도 그때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굉장히 크게 봤었던 기억이 났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는 해외 선물의 신 시즌 1 때 사실상 준우승을 했었던 때도 그때 황금 로봇 2세대 버전으로 아마 출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었고 또 기록도 사실상 거의 2달 동안 37거래일 연속 수익도 기록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5세대까지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사실상 그때는 연속 기록이 계속 굉장히 오랜 기간 났었었는데 수익폭은 굉장히 작았어요. 수익폭은 굉장히 작았는데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면서 늘렸던 거는 수익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연속 수익보다는 수익폭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일단 누적 수익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사실상 황금 로봇 시스템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 알고리즘은 추세 추종형이고요. 그리고 자동 매매 종목은 나스닥 종목 한 종목으로 자동 매매를 할 겁니다. 거의 90%는 그렇게 될 텐데 나중에 뭐 4강이든 결승전이든 올라갔을 때는 아마 그 자동 매매 외적으로도 뭔가 좀 할 수 있으면은 수동으로 좀 트레이딩을 조금 할 거고요. 일단은 자동 매매로 나스닥 종목으로 일단 한 종목으로 갈 거고 그리고 일단 알고리즘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전문가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트레이딩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상 저는 자동 매매 버튼 그냥
한 번만 누르고 가끔 모니터링 정도만 하는 수준으로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든 게 이 매매 심리가 배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심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매매를 하다 보면 인간이 이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심리 때문에 매매를 망치는 경우가 많고 매매가 딴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뭐 전문가든 개인 투자자 분들이든 항상 일단은 영향을 받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황홀로봇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심리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이고 초보자들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심리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매매 원칙과 청산 원칙 뭐 이러한 원칙들을 우리가 100% 지켜줘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못하지만 황홀로봇 시스템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고 가면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했었을 때 안정적인 상태에서 누적 수익을 체계적으로 쌓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우승을 뭐 당연히 노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차곡차곡 시스템 트레이딩에 의해서 수익을 누적 수익으로 쌓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번 월요일부터 저희 트레이더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해설위원님, 우승을 네. 노린다고 이야기한 트레이더는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만한 게 네. 우리 박노희 대표님이 사실 M 방송사에서 전체 해외 선물 대회에서 한번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시즌 1 때 이제 준우승을 했는데 4강전이 거의 명승부였어요. 4강전이 그 출전하신 네 분이 거의 수익이 3일 동안에 거의 1만 달러 근처까지 다 비슷하셨고 네, 네. 종료 0.5초 만에 결정 났거든요. 종료 버튼 누르고 0.5초 전까지 순위가 바뀌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그걸 뚫고 올라가서 준우승하신 네.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지만 이제 그때 시즌 1 때 거래일 하루 빼고 전 거래일 다 수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우승 충분히 노릴만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심리가 배제되면 그냥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마음 편하게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네. 부분들을 좀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대회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오늘 시장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 선물은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좀 강보합, 그리고 S&P는 약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박노주 트레이더는 지수 선물 좀 전략 어떻게 가져가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상 저번 주도 마찬가지였죠. 예, 사실상 시장에 정말 낙관론자가 있다면은 저는 사실상 지금 위치에서는 항상 비관론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거의 꼭대기에 있다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데이 트레이딩 시그널 같은 경우는 지금 황홀로봇 시그널에서 지금 매도 시그널을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매도 진입하기 좋았던 거는 좀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반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때 매도 진입을 했었더라면 아마 1800선까지는 수익을 거두실 수 있었을 텐데 다시금 지금 좀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상황에서 일단 다시 지금 매도 신호에 나온 경우인데 일단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지금 일단 일봉을 보면 나스닥 지수로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나스닥 지수를 제일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거래하니까. 지금 도치예요. 사실상 지금 시가 부분인데 오늘 어저께 음봉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사실상 오늘도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저께 음봉 마감을 해줬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쌍봉 부분이 지금 11,000포인트가 쌍봉 부분인데 이 부근대에서 지금 여기죠. 이렇게 쌍봉 어제 찍고 내려왔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밑에 이평선이 있는데 이 이평선 부분을 깨고 내려가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 패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일단은 위에 사실상 1900포인트 이상 올라가서 찍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매도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시가 부분이라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올렸을 때 일단 매도 진입 포인트를 가져가면 좀 안정적으로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도 좀 안정적으로 포지션 구축을 해 나갈 수 있겠고요. 지금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저번 주 방송이었던가요? 말씀드렸어요. 지금 부양책이 미뤄졌잖아요. 이번에 5번째 부양책이 사실상 하원은 통과했는데 상원은 좀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역시나 미뤄졌어요.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 실업상 지금 이것도 사실상 지금 지원을 좀 못 받게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고 이번 달 말까지가 만료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부양책이 통과가 안 되면은 다음 달에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실업상이 일단 나올 텐데 지금 상황 좀 끊기게 되면 이건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좀 새롭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모기지 지금 연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이게 2008년도 지금 리먼 사태 때 이후로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최고치다. 그리고 사실상 그 전에 리먼 사태 때 전에 나왔었던 모기지 연체율 같은 경우가 그 전에 좀 위기가 왔었다고 신호가 왔었는데 그 신호가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 지금 하는 걸로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그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자칫하면은 약간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코로나 괜찮다 하지만 아까 외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기도 이상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말을 바꾼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IMF에서 사실상 올해 경제 성장률 지금 4.9%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동안은 지금 계속 기대 심리로 지금 올라갔지만 이제는 트럼프도 말을 바꾸고 지금 이곳 저곳에서 약간의 지금 적신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락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봉 하나로 크게 3%, 4% 밀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가시고요. 자, 시장에서 좀, 오늘만 봤을 때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현 구간에서 여러분이 매도 좀, 들어가야 될 구간은, 사실상 지금, 만약에 좀 약간 공격적으로 들어가실 분들 지금 절반을, 현재 1843포인트인데, 절반을 여기서 매도를 진입을 하셔도 좋고요. 나머지 절반은, 대략적으로, 880포인트, 이상에서 일단은 나머지 절반 매도 해주셔서 평단가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보수적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1880포인트 이상에서부터 매도를 좀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생각에는 오늘 고점 1916포인트인데 거기 이상은 좀 돌파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도지로 마감을 짓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지금 계속 하락 추세에서 잠깐 반등 나와서 일단 살짝 시장에서 박스권 준 거거든요. 그럼 내일 좀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만약에 오늘 저점을 깨고 간다면은 목표가를 사실 오늘은 그러니까 단기 목표가 굉장히 짧은 목표가를 보실 때는 사실상 790포인트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점을 무너뜨리면은 1차 목표가가 1730포인트. 그리고 이 730포인트를 돌파해서 700포인트가 무너진다면은 쭉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쭉 밀리게 된다면은 1650포인트까지도 크게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박노주 트레이더의 전략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일단 지금 나스닥이 일봉상으로 좀 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가 근처에서 계속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매도 관점을 보고 계십니다. 좀 더 반등을 해주면 이제 매도 진입을 해보자라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현재 북은 1843선에서 절반을 일단 매도 진입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880 이상에서 좀 반등이 나올 때 추가적으로 절반 매도 진입하자라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차티스트 트레이더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차티스트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지난 저희 모의 투자 대회 때 함께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뵀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항상 늘 교육하고 차트 보면서 차트 열심히 공부하고, 네, 매매하고, 회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출연하실 때 늘 이렇게 좀 교육적인 부분을 잘 전달을 해주셔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전 대회도 참가를 하시잖아요. 이번에는 또 어떤 각오 있으실까요? 지난 대회 때 제가 저의 페이스를 좀 놓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대회 시작하고서 2주 동안 뭐 배틀리그, 누적리그 1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었는데, 다른 이제 전문가님들께서 너무나 잘 치고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좀 무리한 배팅을 하다 보니까 한번 항생에서 손실 좀 크게 본 다음에 제 페이스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페이스 잃지 않고 천천히 가보겠다는 목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또 페이스 잃지 않고 좀 천천히 차근차근 수익 쌓아 올라가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차티스님 제가 시즌2 때 모시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참 바쁘고 막 이러셔가지고 했다가 이번에 저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시즌3 하면 무조건 참가하겠다. 약속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항상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은 이번 대회는 어떤 종목을 좀 주력으로 좀 해보실 생각입니까? 제가 최근에 나스닥에 좀 푹 빠져가지고요. 지금 나스닥. 유로나 골드나 오일 상품은 제가 손대지 않고 있고 나스닥만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회 아마 대부분의 상품 매매는 나스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을 매매하신다. 상품 자체가 그 변동성과 유동성이 좋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매매함에 있어가지고. 왜냐면 차티스트님 딱 그 매매 컨셉에는 이 차트적으로 아주 다이나믹하거든요. 나스닥이. 그렇죠. 그래서 나스닥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때에서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주로 어떤 전략 포인트를 좀 해보실 생각이세요? 그 매수나 매도 쪽 비중을 좀 더 본다면 매수나 매도 쪽으로 매수나 매도. 일단은 뭐 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매수다 매도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지난 대회 때 다른 이제 대다수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시장이 하방에 갈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했는데 유일하게 저 혼자 상방 강하게 간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일단은 차트는 살아있고 차트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그대로 흐름을 따라가지고 매수 매도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대회 끝나고 나서 차트를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우리 보통 차티스트, 그러니까 차트를 분석하는 퀀트 입장에 봤었을 때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사고가 경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경직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잘 분석을 해놓고서도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좀 고민을 많이 해서 데일리 수급과 데일리 트렌드에 대해 가지고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인디케이터를 좀 개발을 했고요. 지금 그걸 가지고 올해 3월달부터 진행해가지고 3, 4, 5, 6, 7 지금 약 만 5개월 이상을 지금 백테스트를 하고 지금 실전 투자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일리 수급과 데일리 추세에 대한 인디케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지금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신뢰도를 바탕으로 데일리 트레이딩을 좀 진행해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번 대회 때 제가 또 데일리 수급과 데일리 트렌드에 대해 가지고 보여주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 그러면은 아마 좋은 인디케이터의 매매에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차트가 잠깐 보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디케이터를 놓고 봤었을 때 주가가 이 위에 있는 게 좀 수급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래에 있는 부분이 추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 미국장이 시작하면서 바로 수급과 추세가 지금 매수로 확인됐죠. 이때부터 지금 매수가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이제 저녁 9시 때부터 해가지고 주가 자체가 수급 먼저 좀 매도로 전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이제 보수적인 매수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정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오늘 오전장에 오후 12시를 넘어가면서 추세와 수급 자체가 마찬가지로 매도 쪽으로 전환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함에 있어가지고 이 추세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 직관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매수와 매도 게임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수 자체도 한 계약 가지고 지금 매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저랑 인디케이터를 놓고 봤을 때 직관적으로 내가 매수해야 될 영역과 매도해야 될 영역을 알 수가 있고 저 추세대로 진입을 해가지고 변동성에 대한 진폭을 먹는 그러한 매매를 좀 보여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스님 이거 만약에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 하는 시청자분들은 뭘 봐야 될까요? 어디 가면 되나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지금 아래 보시면 지금 뭐 노란 톡방도 있고요. 네. 제가 지금 너튜브에서도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빅핸드 코리아를 검색하셔서 오시면 빅핸드 코리아. 네. 네,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차트계의 큰 손이지 않겠습니까? 큰손 코리아. 네, 큰손. 네, 빅핸드 코리아. 네, 큰손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빅핸드 코리아를 노란톡이나 너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저 정보를 좀 받아보실 수가 있고 또 투자에 대한 시황에 대해 가지고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분께서 같이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트스트 트레이더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저희가 미증시 개장 상황 확인한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혼조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다우가 마이너스권에서 그리고 S&P는 혼조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시장도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07% 약보합입니다. 3,24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0.12% 상승입니다. 1,863.50선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1.46% 하락세입니다. 41.31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35% 상승입니다. 1,85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50% 상승입니다. 1.1602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오늘 미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우만 홀로 마이너스권 그리고 S&P와 나스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차트스트 트레이더 연결해봐서 이번에는 지수 선물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차트스트 트레이더님. 네. 네. 자, 일단 개장은 했는데 지금 좀 혼조 구간에 있고요. 오늘 지수 선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저는 지금 나스닥 오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현재 수급과 추세는 매도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차트를 놓고 봤었을 때 주가가 추세와 수급이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전일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점과 저점 폭에 대해서 지금 50% 라인대에서 조정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주가 자체가 상승 후에 50% 라인에 조정이 돼서 쌍바닥까지 보이는데 물론 이제 제가 시그널을 놓고 봤었을 때 오늘 오전 12시 이후, 오후 12시 이후에서부터 이 오늘 저점 포인트까지 1800포인트 하에까지는 매도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었었고요. 전저점에 대한 부분까지 가서 매도에 대한 부분이 끝나고요. 큰 흐름 자체는 스윙 관점을 놓고 봤었을 때 주가 자체가 상승을 하고 50% 조정을 해주고 쌍바닥을 만든 다음에 주가가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일본 관점을 놓고 본다면 오늘 같은 자리는 기본적인 게 일본을 함께 보시면은 자 전전일 포인트에서의 주가 장대 양봉이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전일에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자, 주가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어제 눌림에 대한 조정 캔들이 나왔고요. 그 아래 5일선과 11선 자체가 모두 정배로서 지지를 해주는 상황이죠. 이런 구간 자체는 이제 우리가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장대 양봉 뒤에 조정 캔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 관점에서 주가가 5일선, 11선 지지가 아주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하방 경직선을 갖는 포인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미국장 시작되기 전까지 주가가 조정했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점에 대한 확인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조금 뒤에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오후 1시 이후에 매도 게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익 익제를 끝났고요. 지금은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 자, 미장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오늘의 초점을 만들었던 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서 매도 추세와 매도 수급 자체가 강하게 떨어진 부분이 오게 되면은 신저가 아래쪽으로의 돌파 매도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들림바닥 형태로서 지금 미장이 시작되면서 리버스 헤드 앤 숄더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가 리버스 헤드 앤 숄더를 만들면서 터닝 포인트가 나오게 되게 되면
주가가 어제 상승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눌림이 완성되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깨 상단 라인에 해당되는 1880포인트 정도가 상회하게 되면 주가는 강한 상승을 보일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게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가지고 어제 강한 저항 포인트가 됐었던 1914포인트 정도에서 아마 저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흐름 자체는 일단 저항 포인트들 각각 있지만은 추세와 수급에 대한 부분, 그래서 188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추세와 수급이 매수 쪽으로 전환되면은 매수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주가가 다시 하회하고 있는데 이 하회 자체가 오늘 만들었던 저점 포인트에 대해 가지고 완벽하게 추세로서 깨는 게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 매도 게임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제 고점에서 오늘까지 빠진 거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 해서 하락 삼각 깃발을 만들고 주가가 저점 라인을 돌파하고 갔었을 때 이게 하모니 패턴을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1550포인트 근처까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수일 동안의 나스닥의 움직임 자체가 155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가 자체가 강한 하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또 결정짓는 포인트가 1550포인트가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구간 자체는 추세를 결정하기보다는 통상 이 포인트들은 방향성을 결정짓기 위해 가지고 박스가 형성되는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새벽 때부터 만들었던 포인트 1930포인트에서부터 금일 저가 만들었던 포인트에 해당되는 1781.75포인트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추세 영역이 아니라 행복 박스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롤링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이 고점 라인과 저점 라인에 대해서 돌파하는 게 확인이 되고 추세에 대해 가지고 상단과 하단을 돌파하고 넘어간 이후에 진정한 추세 매매로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웨이팅하고 기다려서 상하단에 대해서 돌파를 좀 생각하면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은 좀 관망하시고요. 지금 들어가지고 지금 메이저들이 매수와 매도가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파이팅으로 넘치게 싸우고 있는데 굳이 들어가고 새우등 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저점 라인과 고점에 대해 가지고 확인하시고 들어가면 편안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티스트 트레이더의 전략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박스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좀 우리가 방향을 확인하고 좀 진입을 하자라는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880선, 1880선 이상으로 간다면 이제 그때 수급 추세와 매수세가 좀 쏠리면 그때 매수로 진입을 하는 전략.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오늘의 저점을 강하게 깨고 내려간다면 돌파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각각 세워드렸으니까요. 확인하셔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티스트 트레이더의 전략 함께 확인했는데요.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 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증시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지만 다우존스와 S&P 나스닥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다우존스 지수는 0.1% 상승해서 26,866선을 걷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0.1%대에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3,26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어제 크게 0.8%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0.2% 이상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1,70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뜨는 속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폐쇄해라라고 조치를 취하면서 지금 미중 갈등에 긴장이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심이 좀 압박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반면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미국 정부가 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에 2.3조 원가량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의 5억 회분을 지금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화이자는 백신이 3단계 임상시험에서 안정성과 효능이 증명된 후에 FDA 승인을 받아서 바로 이 5억 회분의 백신 물량을 미국 정부에 바로 건네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또 얼마 전에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렘데시비르 50만 개를 미국 정부가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백신을 사재기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화이자 주가
주가 4.4%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바이오엔테크는 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 오늘 12시가 넘어간 이후 새벽에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기술주, 대형 기술주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주식의 실적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만나볼 또 트레이더 남아있죠. 프로핏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핏 트레이더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저희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일단 첫 네네. 출연이시고요. 예, 먼저 예. 지금 전화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 좀 어떤 각오 갖고 계세요? 예, 일단 서울경제TV는 처음 출연인데요.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는 투자대회를 제가 참여를 하죠. 일단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강한 인상을 남길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일단은 1등을 하는 거겠죠. 가장 베스트는 1등을 하는 거고, 차선책으로는 수익으로 대회를 마감하는 그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좌우명이 위기는 있지만 실패는 없다입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서 돌파하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그 대회를 통해서 서울경제TV 시청자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또 역시나 1등을 좀 노리고 계시고 그리고 수익으로 일단 대회를 마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개장을 했는데 개장하고 13분 정도 지났는데 오늘 지수 선물 전략 바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 예, 오늘 이제 지수 선물 전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지금 혼조세죠. 제가 지금 가장 어려운 시간대에 어떻게 보면 통화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S&P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지수 보게 되면은 고점이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추세선을 긋는다고 쳤을 때 추세선상 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거든요.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고점이 돌파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 돌파하고 있는 3,255포인트를 돌파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3,255포인트가 금일 약간은 눌려있던 자리입니다. 자리를 라인을 못 지켜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면은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금일 일단 미국 내 이슈가 어느 정도 지금 상충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큰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매도구를 보긴 하지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3,255포인트를 돌파를 한다면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네. 지수 한번 볼까요? 네. 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이제 S&P 지수물과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거품이 좀 꼈다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좀 음봉으로 약간은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 직전봉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좀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크게 음봉이 지금 출현한 상황이죠. 아주 지금 어떻게 보면 매매를 함에 있어서 쉬운 상황입니다. 참 1875포인트죠. 1875포인트를 위쪽으로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일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드렸을 때는 대략적으로 금일 저가의 기준으로도 200픽 정도의 추가 하락이 저는 예상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S&P와 나스닥 각각 좀 전략을 주셨고요. S&P 큰 방향으로는 매도지만 지금 현재 구간 3,255선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좀 저점을 확인하러 갈 것이다. 이 선을 돌파하면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전략을 주셨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버블에 좀 논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875선 돌파하지 못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는데 자, 김정철 해설위원님 좀 간략하게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 골드 매수, 나스닥 매수 얘기 드렸는데 네. 차트 보면 골드 올라왔고 나스닥은 살짝 떨어졌어요. 결국은. 골드 매수, 나스닥 매수 하면 결국 수익 난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이색 주인데. 네. 근데 프로핏 전문가님이 최근에
거의 우주의 대기운을 받고 있어요. 최근 제가 알기로는 최근 2달 동안 수익이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주의 대기운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이 대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들이 아주 좋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 라이멘티가 궁금한 게 있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프로핏 트레이더님, 저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앞서서 두 분의 트레이더님은 나스닥을 주력 종목으로 이렇게 실전 투자 대회에 참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프로핏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주력으로 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잘 안 하고요. 원유가 저는 주력입니다. 원유. 원유. 예. 크루드 오일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간 관계상 연결 잠시 후에 저희가 2부에서 계속해서 또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에서 내드렸던 퀴즈 정답은 2번 음봉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